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섹터 내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도 좋기는 한데, 그동안에 좋은 성과를 낸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그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너무 좋았어요. 2023년도에 이게 주가가 지금 10,000원이 채 안 됐었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서부터 국내 K뷰티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의 공략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면서 거의 한 1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98,500원대까지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성장의 1기 구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죠. 작년도 정점이 이제 9월이었으니까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을 한 거죠. 추가적으로 과연 이 정도의 주가를 버틸 만큼의 실적 성장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진행이 되면서 98,5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지금 52,000, 한 4만원대 초반대 때까지도 갔었죠. 예,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다중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최근 나오기 시작을 한 거니까 이때까지 주가에 대한 암흑기 기간이 거의 한 7, 8개월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도 유지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국내 K뷰티 관련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데이터들을 이제 속속 발표를 하면서, 조방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이 상반기 지수를 책임졌던 그 섹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종 K뷰티 관련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론은 아니긴 한데, 짤막하게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리콘2, 연일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미용기기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APR이 지금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화장품 섹터, K뷰티 관련된 투심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달바 글로벌,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제품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하기 그 이진서부터 공모 시장에서 이제 IPO 시장에서 흥행몰이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높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시장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을 뒤로하고 상당히 좀 성공적인 주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좋기는 하겠지만, 그동안의 눌림을 뒤로하고 정상적인 제2의 성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약간은 좀 한정적인, 물론 이제 6월달 들어서 이제 어떠한 주도 섹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을 한번 취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화장품 섹터 내에서 작년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저조했다.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도 약간 저조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눈여겨보는 편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분기 실적을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확실히 매출액이 줄어들죠. 그죠? 작년도 3월 3분기에 매출액이 1200억. 그 다음에 2023년 12월도 마찬가지 1283억 정도의 매출액. 그리고 1분기가 상당히 좀 저조했어요. 이때 당시에 1184억 정도가 나온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 감소세가 상당히 좀 컸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유난히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은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고정비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투영이 된 상태라서 오히려 지금은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최근 2분기, 3분기 구간 내에서에 대한 실적보다는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 2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신규 고객사 유치를 통해 가지고 아마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기업이 이제 인굴 우드랩이죠. 이게 올해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추가 지분을 공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식 보통주를 이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한 39% 정도 소유를 했던 거고, 이제 특수관계인을 포함을 하게 되면 44%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 11% 정도 취득 공개 매수를 이제 2월 달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이 인그루드 랩을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너지. 그리고 이제 인그루드 랩에 대한 이제 미국 생산 시설 자체가 있기 때문에 K뷰티 브랜드의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생산 거점 확보라든지 이제 관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프리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프리롤 자체가 생기는 거라,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이 인그루드 랩의 최대 주주 등극 자체는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화장품의 ODM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뭔가 이 준비 과정을 다 맞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와 더불어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분기에 앞서가지고 신제품이 뭐 추가로 런칭되는 부분들까지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뭔가 이제 1분기보다는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런 곳들에서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료들을 한번 쭉 뽑아보시게 되면 이 PBR 쪽보다는 퍼밴드를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퍼밴드가 현재 지금 9만 원이었던, 그러니까 작년도 9월 달에 보여줬던 이 9만 원대 대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2024년 9월 달에 받았었던 시장포 자체가 한 20배가 좀 넘습니다. 한 20배가량이 좀 넘은 상황에서 현재 지금 4만 원대,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졌던 요 구간에서는 한 10배 초반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가에 대한 부담감들은 최근 한 6, 7개월 정도를 통해서 많이 감소를 좀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추가 지분율 자체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드라마틱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올해 초에 보여줬던 굉장히 좀 낮아진 외국인들 보유 비율 대비해서 한 3, 4%가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 이 구간에서 뭐 내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좋기는 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높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하지만 섹터가 강한 쪽에서 내가 채택을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보는 시점은 지금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아마 이러한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걸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의 실적 정점, 그 다음에 1분기에 실적이 좀 저조했던 기업들, 하지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K뷰티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가 수준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뭔가 이제 형태를 띠는 화장품 종목군들을 잘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좀 괜찮은 기업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그냥 샘플에 가까운 기업 중에 하나인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빼놓은 이야기가 있다면 추가로 한번 좀 찾아보셔서 좀 재미있는 공부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좋은 성과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업들이 보인다면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